쇼프리의 결혼식을 앞두고 도른의 왕자 오베른 마르텔은 킹스랜딩으로 도착합니다. 오베른을 맞이한 건 티리온이었는데 오베른은 티리온에게 라니스터 가문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미친왕의 장남 라에가르 왕자의 아내가 오베른의 누이였는데 그 누이를 라니스터 가문의 기사 거산 그레고르 클리게인이 강간을 하고 그 자식들과 함께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킹스랜딩에 도착한 제이미는 의수를 차고 왼손으로 검술 연습을 시작합니다. 산사는 자신의 가족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고 그녀의 남편인 티리온은 산사를 위로해줍니다. 티리온을 사랑하는 셰이는 그런 티리온이 못마땅합니다. 한편 서세이는 자신의 딸을 도른으로 보낸 티리온을 원망하며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티리온이 창녀 셰이를 사랑하고 있고 그녀를 죽여서 복수하고자 합니다. 이를 미리 알아챈 티리온은 가슴 아프지만 셰이를 살리기 위해 그녀에게 킹스랜딩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거행되는 조프리와 마저리의 결혼식. 자신의 삼촌인 티리온을 모욕하던 조프리가 갑자기 발작을 하며 죽습니다. 왕이 죽는 혼란의 순간 산사는 과거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기사에 의해 킹스랜딩을 탈출합니다. 서세이는 티리온을 조프리의 독살범으로 지목하고 티리온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산사는 리틀핑거의 손으로 인도되고 조프리의 죽음에 리틀핑거가 관여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존 스노우는 10만의 야인이 장벽으로 진군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샘과 함께 캐슬 블랙에서 지내게 된 길리. 샘은 캐슬 블랙의 유일한 여자인 길리가 걱정이 돼서 주변 마을인 몰스타운으로 보내버립니다. 한편 브랜은 장벽 너머 나이트워치 배신자 무리에게 붙잡힙니다. 존 스노우는 모르모트 사령관을 죽인 배신자들에게 복수를 위해 장벽 너머로 떠납니다. 제이미는 티리온이 조프리를 죽이지 않은 것을 알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이미는 캐틀린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브리엔느에게 자신의 검을 주며 스타크의 딸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브리엔느는 스타크의 딸들을 찾아 나섭니다. 조프리가 죽고 그의 동생 토맨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리틀핑거와 산사는 캐틀린의 동생이자 산사의 이모인 라이사가 있는 이어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산사는 이모와 리틀핑거가 예전부터 연인관계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이모 라이사의 남편이자 로버트 왕의 핸드가 죽으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로버트 왕의 핸드가 죽은 것이 바로 리틀핑거와 라이사의 짓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 둘이 왕의 핸드를 죽이지 않았다면 로버트 왕이 북부로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가족 모두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어리에서 결혼을 하는데 리틀핑거에게 병적으로 집착을 하던 라이사는 산사와 리틀핑거의 사이를 의심합니다. 존 스노우는 크레스터에 있는 배신자 나이트워치들을 처단하고 그 혼란의 브랜은 자신의 형인 존 스노우를 따라갈지 아니면 자신의 사명을 따라 북쪽으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북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데너리스의 세력은 점차 확장되어 갔는데 미린이라는 도시의 노예들은 스스로 주인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데너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데너리스는 노예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한편 데너리스는 자신이 칼 드로고와의 결혼할 때부터 자신을 충직하게 지켜주었던 조라 모르몬트가 실은 킹스랜딩의 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라는 처음에 염탐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충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데너리스는 조라를 추방해버립니다. 킹스랜딩에서 티리온의 재판이 열리고 모든 증인들이 티리온이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티리온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킹스랜딩을 떠난 줄 알았던 셰이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티리온이 조프리를 죽였다고 증언합니다. 티리온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셰이마저 자신을 배신하자 고통스러워합니다. 티리온은 온 세상을 저주하며 재판 대신 명예결투를 신청합니다. 티리온의 명예결투 상대는 라니스터 가문의 괴물인 거산이었고 티리온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들인 제이미는 오른손이 잘렸고 항상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용병 브랜은 이미 서세이에게 돈으로 매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베른이 티리온을 대신해서 싸워주기로 합니다. 그의 속내는 자신의 누이의 복수와 라니스터 가문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라이사의 예상대로 리틀핑거는 자신의 첫사랑인 캐틀린의 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리틀핑거는 산사에게 기습키스를 하였고 그 모습을 라이사가 보게 됩니다. 라이사는 산사를 불러서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 라이사를 리틀핑거가 나타나 달래줍니다. 그리고 라이사에게 자신이 한평생 사랑한 여인은 너 말고 네 언니라고 이야기하고 죽여버립니다. 한편 쌍둥이 탑에서 탈출한 하운드와 아리아는 자신을 괴롭히던 인물에게 복수를 하고 라이사의 이모가 있는 이어리로 향합니다. 라이사 이모가 있는 이어리에 도착한 하운드와 아리아는 이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리아는 미친듯이 웃다가 성 안에 언니 산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시 길을 떠납니다. 티리온의 명예결투 재판날. 오베르는 엄청난 창술로 거산을 압도하고
죽어가는 거산에게 자신의 누이를 강간하고 죽였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던 찰나 거산의 일격에 죽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티리온의 사형은 확정이 나게 됩니다. 야인들은 길리가 있는 마을을 습격하고 길리는 다시 캐슬 블랙으로 도망쳐옵니다. 야인들은 장벽 안 밖으로 쳐들어오지만 존 스노우의 지휘 아래 장벽 수비에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그리트는 존을 죽일 수 있었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어린 나이트워치에게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그리트는 존 스노우의 품 안에서 죽으며 명대사를 날립니다.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나이트워치였지만 장벽 밖에는 아직 수만 명의 야인들이 있었고 존 스노우는 야인들의 대장 만스레이더를 만나 휴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만스레이더는 겨울이 오고 있고 백기들이 남아하고 있기에 야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장벽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스타니스의 군대가 나타나 야인들을 쓸어버리고 장벽은 가까스로 방어에 성공합니다. 데너리스는 좋은 뜻으로 노예를 해방시켰지만 오랜 시간 노예 제도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아직 노예가 없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녀의 용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데너리스는 용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브랜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했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해골 병사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숲의 아이들이라는 고대의 존재의 도움과 조젠의 희생으로 목적지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나무 뿌리 속에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편 아리아를 찾아낸 브리엔느는 하운드와 결투에서 이기고 아리아를 애타게 부르지만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어하지 않던 아리아는 죽어가는 하운드를 버려두고 혼자 떠나갑니다. 사형이 확정된 티리온을 제이미와 바리스가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헌데 티리온은 곧장 성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인 타이윈의 침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셰이가 아버지의 침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죽입니다. 그리고 변소에 앉아있던 자신의 아버지 타이윈을 찾아내 석궁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티리온은 바리스와 함께 배를 타고 자유도시로 떠납니다. 하운드에게서 벗어난 아리아는 자켄에게 받은 동전을 선장에게 보여주어 브라보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렇게 시즌4는 막을 내립니다.